자, 우리 어제 몽금포 타령 개관은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읽을 건데, 작품 그래도 뭐 이제 심오하거나 복잡한 작품 아니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뒤에 나 작품하고 10강 내가 앞에 수업을 했는데 11강은 못했어. 그래서 일단 이제 하는 데까지 한번 합시다. 자, 그래서 71페이지 가작품부터 한번 해볼 건데, 자, 장산곶 마루에서, 그지? 이 장산곶, 우리 울산처럼, 그지? 뭐, 간절곶, 이렇게 지금, 자,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온 부분을 고지라고 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이 아마도 몽금포라는 그 포구 마을에 있는 지명인 것 같아. 그래서 구체적 지명, 그 다음에 북소리 나더니, 자, 청각적인 소재인데, 어쨌든 여기 지금 포구 마을이니까, 이때 북소리는 배가 뭐야? 드나들 때, 그치? 나는 소리, 이렇게 읽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밑에 금일도, 오늘도 상봉에 임 만나 보겠네서 맥락상 요게 이 북소리 아까 내가 배가 드나들 때 나는 소리라고 했다면은 이때 지금 임 만나 보겠네라는 요 구절 하고 고려했을 때 그치? 자, 일단은 북소리 좀 청각적 소재고, 자, 이게 아마도 배가 뭐 할 때, 배가 들어올 때, 그치? 나는 그런 이제 낸 북소리였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아마도 이게 바닷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배를 지금 타고 이미 나갔다가, 그치? 들어오니까 이제 만나보겠네. 그치? 만남에 대한 지금 약간 저 북소리는 그런 뭐를 유도 기대감. 그치? 자, 뭐 설렘. 요런 것들 아니겠느냐. 맞지? 자, 그리고 에헤야. 자, 요건 우리가 갈래가 민우라고 했잖아. 그치? 아, 요거 일종의 뭐라고 봐야 되겠어? 후렴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후렴구 하면은 여러분, 자, 우리 이제 고려가요 이런 갈래를 많이 떠올리는 운율, 그 다음에 뭐 흥을 고조, 형태적 안정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합니다. 그리고 임 만나 보겠네는 밑에, 자, 위에 좀 반복되니까 배가 들어와서 임을 보게 될 상황에 대한 더 기대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이연서, 자, 71페이지고 갈 길은 멀고요. 행선, 그치, 바다에서 배가 가는 그치 상황이 좀 더디래. 이제 대선자의 갈행자니까 배가 갈 길은 좀 더디니 늦바람 불나고 성황님 조른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 길은 먼데 더딜단 말이야. 길은 먼데 더디. 그러니까 자, 결과 늦바람 불나고 성황님, 여기서 말하는 성황님은 뭐 바다 용왕님 아닐까? 그치? 바닷가니까 아마도 이게 민속신앙, 이 어촌 마을에, 그치? 그래서 하는, 용왕제라든지, 그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뭐 수국제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느리니까 좀 빨리, 그치? 이렇게 좀 갈 수 있게끔 바람 좀 불어달라고 비는 상황. 그다음 밑에 사면에 또 바람 형세가 좋다고 돛 달지 말고요. 몽금이 계안포가 또 보면 위에 있는 장산고처럼 구체적 지명입니다. 그래서 공간적 배경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니까 바람새 좋다고 돛 달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자, 바람, 그지? 잘 불어가지고, 돛을 달아, 그지? 가버리면은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그치? 저런 것을, 이런 지금 이제 중간, 경유지를 안 들리고 휙 그냥 지나쳐 가버린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자, 봐봐. 아까 우리 1원에서 좀 이어가 보면은, 이런 얘기야. 아까 우리 화자가 뭐 했어? 이미 올 거라고 막 이렇게 기대하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되게 바람 좋다고 그냥, 야, 들리지 말고 그냥 가버리자, 경유하지 말자. 휙 가버리면 이미 못 보니까, 그치? 그냥 천천히 이곳에 한번 들렀다 가주세요. 라고 좀 얘기하는 장면. 그런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너무 빨리 가면, 자, 호구에 들르지 않은, 정박하지 않으니까 좀 들러달라. 이런 얘기. 좋아요. 자, 다음에 파련. 이게 중략된 부분이겠지. 자, 아마도 4년부터 7년이었던 것 같고, 여기 이제 8년부터 다시 시작이다. 자, 가볼게. 그래서 8년에 바다의 흰 돛은 상상이 좋으나, 봐봐. 자, 흰 돛은 지금 상상이 서로 좋대. 그런데 외로운 사랑이라고 지금 되어 있단 말이야. 그 외로운 사랑의 주체 누구겠어? 화자. 아까 우리 1, 2, 3연을 고려했을 때 이미 지금 화자, 곁에 지금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흰 돛과 화자는 뭐 된다? 대비, 대조된다라고 봐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요거 우리 또 고전 시간에서 많이 봐왔던 황조가, 그치? 꾀꼬리 정다운데 나는 외롭다. 그래서 그치? 자, 화자의 외로움을 유발한기 고조시켰네. 뭐라고? 그렇습니다. 객관적 상관말.
그치? 응. 자, 어쨌든 눈물겹다. 하고 임의 부재를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치? 이 상황을 어쨌든 자 대꾸법과 대조어를 통해서 드러내는. 자, 다음에 몽금포 백사장, 자, 해당화 불고요. 자, 흰 모래사장, 그치? 그 다음에 또 해당화, 그치? 예쁜 꽃이, 그치? 필고요. 또 바람이 이렇게 흩날리고요. 그 다음에 푸른 소나무에, 그치? 구름이가 앉았습니다. 해서 몽금포 주변에 지금 풍경을 뭐한 것 같니? 묘사했습니다. 열거 방식을 활용해서,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또 푸른, 백사장 할 때 백, 이런 것들도 모이기도 하다고, 색채어이기도 하네요. 그죠? 그래서, 몽금포 주변을 또 이제 묘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장산곳 마루의 새 소식. 아까 이 새 소식은 우리 장산곳 마루에 아까 이련이랑 호응해서 가면은 이미 온다는 소식.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그치? 자, 그 소식이 들리니 원포기범, 호구에서 귀범, 귀자 돌아올 귀자고 범이 이제 우리 범선 그 배거든. 그치? 그래서 먼 호구에서 돌아오는 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배에 누가 이미 타고 있고, 그지? 그러면 그 이미 온다 이런 뜻이야. 그지? 그래서 어쨌든 자 이미 온다는 그 소식에 약간 또 역시 설레고 기대하는 장면이네요. 자, 그다음 자 무정한 우리 입 말없이 갔단 말이야. 그래 이게 뱃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게 이제 출항 스케줄만 잡히면은 그지 얘기 뭐나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자 말없이 갔더니 봉죽을 바꿔서 밑에 어휘풀이 있을 건데 지금 뭐가 되었다? 그래 만선이 된 것을 봉죽받았다라는 관습적인 표현을 썼나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자 만선이 되어서 그지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런 뜻이야. 배가 꽉 찼다니까. 그렇게 했다? 귀향을 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이미 지금 나를 떠났던 그 이유가 그래 고기잡이 즉 생계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또 민요니까 민중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자 그래서 이미 돌아와서 기쁘다 이런 얘기 하겠지. 그다음 밑에 자 이게 또 재밌어. 임 실으러 갈 적에는 임을 실으러 간다라는 것은 임을 지금 싣고 저 바다로 향할 때잖아, 그렇지? 그때는 자 반돛을 달아라. 그럼 이 말인즉슨 돛을 그렇지 제대로 달지 말고 천천히 그치 와가지고 임을 데리고 가라 이거야. 알죠? 자 그런데 자 임을 데리고 갈 때 그런데 임을 데리고 올 때는 어때? 그때는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무슨 돛? 온전한 돛, 그치? 완전한 돛을 달아가지고 빨리 와달라. 그치? 그래서 요거는 또 화제였던 이런 바람을 대고 대조, 속도, 그치?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그치? 임을 데리고 갈 때는 천천히 데리고 가고, 임을 데리고 올 때는 빨리 와달라.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거친 물결의 출렁이다. 북소리 울리며 떠들어온다는 어쨌든 자 물결이 흔들리고 그치? 또 북소리가 울리면서 뭐하는 배가 돌아오는 그치? 자 폭우로 항구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건 이제 자 귀향이었던 분위기인데 이게 지금 어촌 마을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고기잡이 나갔던 배가 돌아오면은 사람들이 약간 침울을 할까 활기찰까? 활기차야 되겠지. 그치? 고기 많이 잡아오면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지 뭐야. 그래 풍족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활기찬 분위기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아까 그래 이미 갔다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확 가버렸었단 말이야, 그치? 그땐 참 야속했었어. 그런데 올 때는 또 뭐하다 보니까 갈 땐 되게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지만은 올 때는 그치, 즉 재회를 할 때는 그래 더 반갑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계속 붙어 있어도 좋지만은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볼 때 더 좋거든, 그치? 그런 마음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갈 때는 참 야속했지만은 올 때는 더 좋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나 작품인데 어제 우리가 나 작품 보기는 쌤이 따로 안 읽고 마무리했었거든. 자, 3번 문제 보기, 공통 보기에서 아까 우리가 어제 진짜 어옹과 그치 가짜 어옹 두 가지를 얘기를 했고 우리 가작품이 진짜 어옹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그래서 나 작품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어옹에서 그죠? 자 밑에 네 번째 줄 읽을게 보기. 자 나 작품은
사대부가 쓴 시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 작가의 신분 자체가 그치 양반 사대부 이 어업을 생계로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짜옹이지. 그래서 자연과 뭐한다? 겉하고 자연생활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리고 오늘 뒤에 읽을 10강도 또 자연 얘기할 거거든요. 오늘 아마 틀어두는 자연. 자, 그 다음에 작가는 근데 왜 그럼 자연에서 지금 이렇게 생활하느냐? 이게 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불의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 요건 이제 현실적인 이유로 아마도 이제 자연에 뭐하게 되었다. 자, 지내게 되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지? 그래서 흔히 뭐 자연에 근거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고전시가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여기처럼 현실적인 이유, 정말 정치적인 어떤 이상이 좌절됐을 때, 또는 정말 우리 뭐 송순 같은 사람들, 그지? 우리 면함정가 같은 경우에는 다 누리고, 그래서 영의정까지 다 하고 이제 약간 뭐하는, 그래서 이제 이 자연을 이제 풍묘적 공간으로서 그지? 이렇게 이상 다 실현하고 들어오는 이제 경우도 있단 말이야. 여기서 지금 이제 전자, 현실적인 이유, 이상이 그지? 소망이, 정치적 이상이 좌절이 돼. 그지? 이런 경우들 좀 많습니다. 그지? 자, 어쨌든, 그러면서도 그 상황에 자신에 대한 성찰, 뭐, 자신의 삶이 돌아온다거나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그 자신의 모습을, 어부의 모습. 이때 어부는 다시 위에 있는 무슨 어옹? 가어옹, 알겠지? 모습으로 드러내면서 자연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어쨌든 고뇌극복. 이 고뇌극복이란 약간 위에서 뭐, 현실에서 맛봤던 그런 좌절감을 이 자연에서 이제 좀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자, 이야기로 흘러간답니다. 자, 그러면은 나 작품 이제 개강 간단하게 할 건데, 제목이 다 어부 별곡이고, 별곡이라는 말은 너희들 뭐 우리 서경 별곡, 그치? 관동 별곡, 그냥 노래에 붙이는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노래라고 읽으면 돼. 자, 그러면은 우리 자 개강 간단하게 할 건데, 자 원래는 6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야. 근데 지금 1수와 5수가 좀 빠졌죠, 그죠? 자, 전 6수의 연시조인데 여기서 지금 생략된 1수하고 5수를 내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생략된 요 1수는 원래 이 작가 화자가 노모를 모시고 이제 살았었는데 이 노모가 죽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정치적인 이상도 실현을 못한 상황에서 내가 공양하던 노모까지 돌아가셨으니까 현실에 있을 이유가, 속세에 있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슬프고 그런 마음에 지금 자연을 찾았다. 뭐 이런 얘기로 빌드업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4, 6수 사이는 요 5수는 자기가 나이가 좀 많지만은, 뭐, 나이라든지, 자신의, 상황, 처지를 떠나서 자연을 즐긴다. 뭐, 요런 얘기가 5수에 나와. 그래서 생략된 얘기, 뭐, 내가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나머지 이제, 이 작품에 사용되는 뭐, 표현법들하고 이런 것들 좀 소개를 할게. 그래서 뭐 오늘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대꾸, 뭐 영탄, 설의, 대조 뭐 이런 것들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 고전시가, 그지?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 좀 해주시고, 특히나 요 대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품에 지금 이제 자 세속적 가치하고 당연히 세속 속세 나오면 또 반대하면 어디? 그렇지. 이곳에 또 이제 이 대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기억 좀 해주시고, 어쨌든 이런 세속적 가치는 뭐 입신양명, 부기공명 이런 것들 이제 워딩들 있잖아요, 그렇지? 떠올려주시면 돼요. 그 얘기 간단하게 뭐 명리 이런 단어로 나올 겁니다, 알겠지? 자, 왜 나머지 어쨌든간에 이 작품 또 보니까 자신은 지금 이제 이 현실에서 이상 추구를 못했으니 자연에서 사는 인의 삶이 그냥 내 존재에 맞는 것 아니냐라는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 드러나. 자, 그러면은 작품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수입니다. 자, 2수입니다. 처음에 자, 못 생각해서 이 못 생각했다라는 것이 잘못 생각해서 이런 뜻입니다. 자, 잘못 생각 또는 판단을 해서 시선을 일삼았다. 이 시선은 그럼 결국 이제 시나 글이거든. 결국 이제 책을 읽었다는 건데, 이때 그 책이 근데, 자, 선생님 책 읽으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앞에 봐. 잘못 생각해서 책을 읽었다니까, 이건 아마도 벼슬, 그치? 또는 과거 시험을 위한 거지.
공부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약간 뭐 하는 것 같아? 반성하는 것 같지? 그치? 아까 우리 그 보기에서 성찰 나온다 했거든, 그치?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자, 이게 아마 그 유년기, 뭐 소년기를 얘기하는 거지, 10대. 예. 그 다음에 중간이니까 이제 맥락상 여기 시간적 개념, 좀 나이라면 뭐 청년기인 것 같아요. 20, 30대. 그래서 망령되어서 명리를 바했다. 명리란 결국 뭐겠어? 명리. 이름을 드날리는 일이야. 그치? 그러니까 입신양명. 그치? 자, 즉 뭐를 따랐다? 세속적 가치를 추구했었다는 거야. 맞지? 그러다 이제 결국 뭐 했다고? 그래. 결국 어떤 뭐지? 최종적으로 자신의 이상을 펼치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그 지난 세월들이 다 뭐, 그래,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어쨌든, 과거 자신의 이 행동들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있네요. 뭐, 처음과 중간은 뭐, 10대, 뭐, 청년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 그리고 물외라는 요건가 너무 중요해요. 고전시가 필수 어휘입니다. 그래서 이 물외 할 때 이 외가 바깥 외자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자연이 세상의 중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 이 현실이 중심이라면은 이 현실의 바깥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어디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연되는. 맞죠? 그래서 물외, 자연의 풍월강산, 즉 자연물들이지, 그지? 자연물들이 그것이 나의 분인가 하노라 사가네가 마지막에 개간할 때 이 작품, 이 자연 속 사는 삶에 대한 그렇습니다. 만족감, 안분지죠. 맞죠? 그래서 자연물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분수다. 라고, 그죠? 자, 노라, 감탄여, 만족감, 이런 뜻이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삼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들 누가 옳다고 하면, 누가야, 누가. 자, 저런들, 누가. 외다. 이 외다 또 필수어이잖아요. 그치? 외다는 딱. 앞에 지금 옳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치? 이게 이양대립이니까, 그릇되다, 잘못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들 누가 옳다고 하면, 저렇게 한들 누가 잘못되다고 하겠는가? 자, 이 말은 자, 우리 대표법, 설의법을 활용을 해서 사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아직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또는 기준이 이렇게 명확하게 좀 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아직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는 것이 정확하진 않다. 그러니 자, 옳은 것이든 그릇된 것이든 나도 내 일을 모르겠다 이겁니다. 역시 그치? 자, 나 역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 자, 세상이 자, 요 세상은 그치? 나를 이렇게 약간 뭐 지적하는 자, 그래서 이 시비는 역시 옳고 그름이에요. 근데 뭐에 대한 시비를 하지 말아라? 내 삶에 대해서. 그지?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죠? 어부 무상 그르리. 자, 여기서 말한 어부는 자, 누구의 삶? 화자 자신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지? 다시 무슨 어옹 가어옹, 그치? 무상. 무엇이, 그치? 이 가어옹의 삶이 무엇이 그르겠나. 그 말은 어부의 삶은 그러지, 잘못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명확한 기준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치? 어떤 기준에 따라 내 삶을 시비한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그치? 이 시비라는 것이 그치?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 삶이나 내 어부의 삶이랑 그릇되지 않았다고 지금 어느 정도는 뭐 하고 있다? 뭐 합리화도 좋고 자기한테 이제 변명하는 것도 있고. 그치? 어쨌든 간에 이것도 설의법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주장. 그치? 자, 어부의 삶은 그런 것이 없다. 그치? 그러니 너희들의 기준 잣대로 평가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사수. 그래서 일단 우리 그 어부 별복이라는 요 작품의 키워드, 그 핵심 수가 있다면은 요 사수를 꼽더라고.
자, 그래서 경륜을 내 알더냐 할 때 경륜이라는 게 이 국가를 나라를 이 경영하는 태도, 그치? 포부, 생각들 이렇게 읽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다스리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더냐,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자연에 지금 묻혀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지금 국가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생각은 내가 잘 모르겠다. 그치? 그리고 나 말고 제세라는 말은 세상을 구제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제할 이니까, 그치? 사람이 없을러냐? 그래, 세상 구제할 사람 나 말고도 있지 않겠느냐? 즉, 그래, 나라를 경영, 다스릴 사람들은 또 나 말고 있지 않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 자, 됐고. 설의. 자, 그런데 다만, 태평시세, 즉, 태평한 시대는 얼마나 멀었는고. 아직 지금 봐봐. 지금 이 시대는 적어도 뭐는 아니다. 태평시대는 아니라는 뜻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 비록 지금 생각은 없지만 세상 구할 사람 나 말고도 있겠지만은 다만 지금 세상이 참 그래 태평하지는 않는 것 같아. 즉 이 말은 곧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좀 깔려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정치를 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세상을 구하고 있지 못하네. 그치? 그래서 현실 비판의식이 좀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 보고에서도 봤겠지만은 아까 어제 불우한 어떤 시대를 만나가지고 그렇지 자기가 지금 내 불의를 만나가지고 좌천된 거 좀 밀려난 걸로 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의식. 그래서 필부는 우리 화자인데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우리 필부라는 말, 4대 부인 작가 화자들이 자기 자신을 약간 겸손하게 부를 때, 말이나 끌고 다니는 늙은 사람, 이런 뜻인데, 화자 자신을 좀 겸손하게 이럴 때야. 자, 어쨌든, 이 나의 위국 충실은 대놓고, 그지? 국가를 위하는, 그지? 충성스러운 마음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자, 나를 위하는,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이 마음을 보일 때가 없더라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자 일단은 여기서는 크게 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그치 내가 지금 있다라는 걸 좀 어필하는 것 플러스 자, 보일 것이 없다라는 말은 지금 이걸 내가 뭐 할 수가 없어. 실현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치? 나의 어떤 이상 포부를 실현할 수가 없는 현실 상황에 대한 또 안타까움, 그치? 또는 비판적인지 이렇게 봐야 된다. 맞아? 그래서 요 지금 전체 6수짜리 요 시조 중에서 이 4수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아까 우리 보기에 또 내용하고도 많이 좀 다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안타까움을 이렇게 지금 영탄형으로, 그치? 드러내고 있어. 설이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육수인데, 육수는 그냥 가볍게 갈게요. 그래서 창산은 높고, 어쨌든 산은 높고, 그러는 물은 길고, 그러니까 밑에 봐. 산은 높고, 물은 길고, 산과 수장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 안이 좋을소냐, 그래. 설의, 접독, 진술을 통해서, 그치? 자연, 풍경에 대한, 그치? 만족감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죠? 높고, 그치? 길고 긴 이런 산과 물들 얼마나 좋으냐. 자, 그러면서 산수 자연이에요. 자, 자연 속, 그치? 자, 일한인 할 때, 요 한자가, 우리 고전시가 잘 나오는 또 한자예요. 요게 지금 어디에? 그래. 나무 사이에서, 그치? 나무 사이에서 문을 두고 산다. 이런 것들 자연 속에 산다. 이런 뜻이거든.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자연 속에서 생활이니까 한가롭다. 이런 뜻, 한가롭다. 그래서 자연 속에, 그치? 살아가는 한가로운 인의 사람이, 그치? 되어서 허물 없이, 그치? 걱정, 근심 없이, 잘못된 바 없이 살고 있노라. 어쨌든 철저하게 자연
신화적인 삶의 태도로 마무리는 됐어. 그치? 다만, 이렇게 된 이유가 위에 있는 사수가, 그치? 이렇게 약간 큰 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9강, 이렇게 우리 마무리를 했고, 자, 그러면 10강에 또 두 작품인데, 내가 수업을 해보니까, 야,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오늘 10강까지만 할까, 알겠지? 자, 그럼 77페이지에 3번 문제 보기 먼저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역시 또 바로 이어가지고 또, 3번에 또 첫머리로 뭐가 나와? 또 산수가 또 나와요. 이제 자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 좀 더 해주는데, 산수란, 결국 산과 물로 대유란 무슨 뜻입니까? 부분으로 전체를 드러내는. 그렇지. 그래서 이거 표현법으로 보면 부분으로 전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산, 뭐 산수 다 지금 대유법이지. 자, 어쨌든 자, 이 산수, 산과 물, 대유, 자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산수라는 자연 경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더라. 공통. 그다음에서 공통 역시 또 이 자연을 이상적 공간으로 제시를 해. 근데 이거 똑같은데 의미와 기능이 조금은 다르다. 그래서 가작품 보니까 조선 후기 이 도시의 유흥 공간에서 가창된 이 작가, 아마도 이제 술집에서 누가 거문고 가야금 연주하면 그지, 거기에 이제 얹어 부르는 이제 노랫말로서 이 가작품이 이제 이렇게 향유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 내용이 뭐냐? 그래서 현실 속에서 동경과 쾌락의 대상으로서의 자연. 그러니까 동경과 쾌락이란, 동경은 뭐 지향하는 바라는 공간인 거지, 쾌락이란 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로 좀 끝이 나. 자, 그런 반면에 자, 나 작품은 백석정이라는 것. 자, 우리 면왕정가 기억나시죠? 그지? 면왕정, 정자예요, 정자. 자, 정자를 짓고 이거는 자연에 묻혀 사는 또 한가로운 삶을 노래한 자, 가사. 갈래. 그래서 어쨌든 위는 이제 동경 쾌락이라는 게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 좀 많이 이제 주목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 나 작품 백석정 별곡이라는 이 작품은 한가로움이라든지 그치 자연 속 삶에 대한 만족 이런 것들도 위주로 드러난다라고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좀 간단한 보기였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작품 따로 개관 한번 해볼 건데, 자 가작품은 지금 뭐 유산가라는 제목의 그치 잡가였고, 이 잡가가 어쨌든 뭐 민간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 자 시조나 또 이제 가사 이런 데서 이제 영향을 이 노랫말로 이제 쓰이는 뭐 이제 글들 우리가 잡가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 시조, 가사 그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조 가사였던 작자 향유층, 우리 일단 전기 때는 이제 양반 4대부가 좀 주된 작자 향유층이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뒤에 작가들도 보면 이제 이 양반 4대부의 창작 스타일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작품 딱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딱 읽어보는 것도 아니고 딱 눈으로 딱 봤을 때 우리말보다는 뭐가 좀 많이 쓴 것 같나? 한자,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4대부 스타일의 시조 가사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뭘 보고? 한자어의 많은 사용과 도사 사용 같은 것들도 많다.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한자와 도사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 뭐 강간도 보면은 뭐 음성상징어라든지, 그치? 또 우리말 표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4대부의 영향도 받았지만은 그 외에도 일상적인 표현도 함께 제시가 되어가지고 이런 관련들 우리가 뭐 작가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렇지? 자, 그 외에 이제 표현상 특징들 간단히 또 이제 뭐 좀 적보시면 시작을 하면, 자, 아까 내가 뭐 처음에 시작했던 음성상징어의 사용, 또 대꾸, 열거, 묘사, 비유, 의인, 그다음에 시청각, 적 이미지, 감각, 그다음에 설의, 그다음에 자 또 색채 대비가 쓰여요. 당연히 여기서 뭐 자연 관련된 거니까 색채 대비는 선명함을 부각하는 거겠지. 자 그다음에 통사구조 반복. 특히 이 통사구조 반복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작품 아까 우리 보기에서 그 이상, 이 자연이라는 공간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똑같은 비슷한 어떤 문장이 세 차례 정도 등장할 겁니다. 물은 거원이 여기 아니냐.
아니냐. 그치? 자, 연명오류니 여가 아니, 오류가 여기가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들. 그치? 자, 하고, 그 외에 또 뭐, 은유법이라든지, 은유 안 적었지, 그치? 비유에 적었구나. 은유, 뭐 이런 것들도 등장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맞춰가지고 작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74페이지 위에, 자, 첫 번째 줄부터, 자, 화란 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이런 것들 참 우리가, 하나하나 다 곱씹어 읽을 이유가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풀면은, 화란 춘성할 때 뭐만, 화랑 춘 정도만 읽으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만화방창 했을 때, 그치? 자, 이 화자는, 이 꽃화자가, 이번에 이 화자는 될 화자예요. 될 화자. 그치? 그래서, 많은 변화가, 그치? 방창, 방대하게 퍼졌다, 또는 조화가 이루어진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못 읽어서 지금 밑에 못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요거는, 자, 어떻게 읽어주면 좋다고? 그래, 보기를 지금 읽고 온 상황에서. 요렇게 읽고 내려갈 수 있는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요. 그지? 이거를 왜, 쌤, 저는요, 화란할 때 난을 모르겠는데요. 필요 없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찾아보니까 봄 동산에 꽃이 만발하고 온갖 이 만물의 조화가 이제 퍼져 있다. 이런 뜻이 그렇게까지 안 읽거든. 어쨌든 그러니 봐봐,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고 때가 좋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번림내야, 번림이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불렀으니까 청자가 되겠지. 그래서 표현법, 또 말을 건네는 방식이네. 그치? 자, 어디 가자? 산천 경계 구경 가자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이 산천 경계 너희들 뭔지 몰라도 산천 정도만 읽어도 산천 경계 결국 뭐겠어? 그래, 자연 풍경들, 자연 좋은 경치들, 그치? 구경을 가자라고 지금 하고 있어. 하세니까 무슨 형? 그렇지, 청유형. 그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지금 이 자연이라는 공간이 아까 동경과 쾌락의 어떤 대상으로서의 자연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쾌락의 대상으로서의 자연 또는 향락적 또는 풍류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네. 되니? 다음. 그래서 죽장망해 담표자. 이것도 어휘풀 좀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로 강산으로 들어갔다니까 요건 사실 앞에 한자 모르면 안 읽어도 되거든. 모의고사 때는. 자, 근데 여기서는 내가 읽어드릴 거야. 어쨌든 자연을 지금 이제 뭐하러 간 거야? 구경하러 갔다면 읽어도 된단 말이야. 앞에 이게 뭐냐면은 죽장망해가 대나무 지팡이, 이 장자 대나무 지팡이, 망해가 약간 집신 같은 거야. 신발. 단표자는 우리 그 단사 표음 할 때 표주박이 표주박. 그래서 요거는 그래. 자, 지팡이, 집신, 그다음에 표주박, 그치? 달고, 즉 쉽게 얘기해서 아주 간단한, 아주 라이트한 가벼운 복장으로 이런 뜻이란 말이지. 이해되니? 이거 하나 줬으면 좋았을 건데 걔네가 여기서 이거 안 읽히니까 굵은 글자니까 또 힘들어서 그렇지 못 읽어서 어렵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천리 강산 우리는 자연이라고 읽었다면 어쨌든 자연 구경 가자 이렇게 해서 자연 구경 가자 그러니까 그렇지. 이건 앞에 복장 또 준비해서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만산 홍록. 자, 이 만자는 찰만자야. 산이 가득 찼다. 무엇으로? 홍색과 녹색으로. 그치?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뭡니까? 그러면은 색채, 자, 대비, 색채와 색채 대비거든? 그러니까 홍은 봄이니까 어때요? 홍은 붉은색은 꽃잎의 색깔을 그치? 연상할 것이고. 그럼 초록, 푸른색은 뭐겠어? 산이니까. 나뭇잎, 그렇지. 그래서 붉긋붉긋 예쁜 꽃들과, 그치? 파릇파릇 푸른 이 나뭇잎들, 잎들이 그치? 이렇게 또 조화를, 대비를, 색채는 대비지만은 뭐 하는 거야? 이미지들이 분명 선명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색채 대비 선명함입니다. 어쨌든 1년 1도는 해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얘들아.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패턴들도 잘 봐. 해마다 이런 것들이 다시 핀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올해 이 봄이 되어서 꽃이 피면은 내년에 그곳에 꽃이 안 피니? 핀다고요. 이게 뭐라고? 해마다 핀다. 자연의 섭리.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쁘다고 딱딱딱 해야 돼. 그렇지? 올해만 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피거든.
그리고 작년에 피고 올해 또 폈거든. 그지? 어쨌든 자 춘색, 봄색을 그지? 봄 기운을 자랑한다라는 거 그지? 자 의인법이네요. 누가 자랑하는 거야? 홍색과 녹색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의인법 색색도 불러내 색채요. 자 이번에는 자 붉음이 나와서 밑에 뭐 나와야 돼? 푸름이 나와야지. 그래서 창송 녹주 갈 때, 창송 취주 갈 때 취가 또 푸르다 이런 뜻이야. 뭐 약간 남색빛이 돈. 어쨌든 간에 우리 또 뭐만 읽어도 돼. 창하고 취 안 읽어도. 송하고 중만 읽어도 얘네들 나뭇잎 색깔 어때? 푸른색이잖아, 그치? 색채 이미지 해도 좋아요. 알겠지? 얘가 푸름 해서 어쨌든 창창 울울 바꿔요. 울창하다 빽빽하다 이런 뜻이야. 자, 한데 기화요초 다 읽어야 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만 읽어봐. 뭐만 읽으면 돼? 화랑초, 그렇지. 그지? 예쁜 꽃과, 그죠? 향긋한 그 예쁜, 그지? 이 풀들이 또 뭐한다? 그래, 남만중이니까 더 잘 피어있다 이겁니다. 그지? 나뭇잎들은 푸르고, 그죠? 꽃과 풀들 역시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됐고, 그 다음에 묘사적 진술들이 지금 전부 다. 맞지? 그래서 자연 풍경을 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 속에 잠든 역시 누구도 자연물 하나 또 나비도 이렇게 날아드는 모습. 되니 여기까지가 지금 자, 들어가니 이런 모습들이 내 눈에 지금 쫙 펼쳐진다. 그렇지?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 되죠? 여기까지. 그 다음 밑에 자, 그래서 이 유상앵비는 현금금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 이 유자 한자를 잘 보면 이거 좀 기억해야 돼. 이 한자 버들 유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위에는 앵비 앵자가 이 꾀꼬리야 꾀꼬리. 그리고 비는 우리 새니까 그렇습니다. 비상하다. 그죠? 그래서 날달. 그래서 버드나무 위에 날아다니는 꾀꼬리는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좀 길지만 그냥 이거는 꾀꼬리는 이렇게 읽을게. 알겠지? 편금인데 이게 마치 지금 뭐야? 그래 편이 조각 편자거든. 그래서 마치 이게 막 뭐 같다고 금조각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왜냐면 봐봐. 그 버드나무 잎은 약간 푸른색인데 그렇지? 꾀꼬리는 약간 뭐야? 노란빛을 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날아다니니까 약간 그 버드나무 위에 금조각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지? 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요거는 표현법 뭡니까? A는 B, 은유법. 그치? 꾀꼬리는 금조각 같고 그리고 금이니까 색채요. 맞죠? 시각적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화간 전문은 분분설이라 되어 있거든. 화간 자 이 꽃 사이를 그치 자 요게 무자가 춤무자야. 춤추듯 날아다니는 일제 뭐 벌레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접자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아. 우리 그 예전에 장자 그 일하는 호접지 뭐 꿈에서 그지 나비가 장자인지 장자가 나비인지 모르는 그지 그래서 무라일체 뭐 얘기해. 이 접자 무슨 접자? 그 말씀 힌트 줬는데 나비라고 나비. 나비. 그래서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듯이 춤추는 나비는 이런 뜻이. 그치? 접자. 그래서 이 나비, 앵이 약간 새, 그치? 그, 꾀꼬리. 접자가 나비는 이번에 분분설. 약간 이게 뭐야? 흩날리는 설이가 뭐야? 눈송이, 그치? 눈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자, 예쁜 꽃을, 그치? 이렇게 뭐야? 하얀, 그치? 날개를 가진 나비가 펄럭펄럭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 눈송이가 막 날리는 것 같더라. 역시 이것도 무슨 법? 은유법 그리고 앞뒤 대구법. 맞지? 그러니까 되게 한자식 그냥 나비 그치? 이 나비는 눈과 같더라 또는 눈이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한자식 표현하니까 되게 조금 이렇게 좀 번거롭긴 해요, 그치? 자 어쨌든 그리고 또 밑에 자 어주 축수, 애산춘 되어 있는데 밑에 얼굴 되어 있어. 그냥 대놓고 뭐야? 봄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치? 자, 봄이 좋다더니 자, 미안하다. 삼춘 가절에 삼춘이니까 그치? 봄이야 역시 또. 자, 그 시절에 좋을 시고 그래 봄이 좋다라고 대놓고 정서 드러내고 있고 자, 도화 별표 치세요. 항상 이제 우리가 이런 제 이상 세계가 다 설정될 때 동양에서 이 고전 시가에서 이것되는 공간은 어디 바로 밑에 나올 무릉도원이에요. 그럼 무릉도원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고전 시가에서 뭘 친다고? 빌드업 친다고. 이 도화가 또 무릉도원 할 때 이 도랑 같은 도자니까 복숭아 도자. 그래서 대개는 이런 연상,
환기의 어떤 역할을 이 도화가 한다고 빌드업 친다고. 그래서 때로는 어떤 고전시가 이제 이 시냇물에 그지 그 복숭아 꽃잎이 막 떠내려오니까 야 저걸 보고 이곳이 마치 무릉도원이야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무릉도원을 환기하기 위해서 그지 도화부터 빌드업 친 거야. 그래서 이 부분꽃이 만발해서 점점 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맥락적인 점이 그지 이 붉은 그지 점들이 콩콩콩콩콩 찍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얼만큼 글 많이 폈겠어, 그지? 어쨌든 간에 자 이것도 영탄 풍경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도화 빌드업 치고 어주축소 애산춘이라더니 그지 봄 이렇게 자 좋다더니 이 바로 내가 자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뭐다 무릉도원 아니냐 즉 무릉도원이 자 내가 가본 적 없지만은 만약에 있다면 이곳이 그치? 여기가 무릉도원이 아니겠느냐 라는 거지. 자 무릉도원 당연히 이상세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서리법가 요거 내가 아까 3번 정도 또 그치 등장한다고 했거든요. 요거 포함해서 밑에 2줄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같은 맥락이어서 양류세지 사사록 이 사자가 실사자거든. 그러니까 양류 버드나무 그 가지가 흐드러져 가지고 약간 실처럼 살랑살랑거리는 모습이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시각적이죠. 황산공리 당춘절에 이것도 뭐 봄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쨌든 연명오류가 이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자, 연명오류 이 연명오류가 도화원기 쓴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집 앞에 뭐 했다고? 버드나무 5그루를 심었대. 어쨌든 이게 또 보니까 지금 뭐야? 그래 연명오류가 역시 자 이상세계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공간이거든. 그러니 자 이 이상세계가 여기 내가 있는 곳이 아니냐라는 거지. 설의 통사구조 반복 2번째. 한 개 더 나와 조금 있다가 그래서 어쨌든 자신이 현재 있는 곳에 대해서 지금 내게 뭐 하고 있어?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이 통사구조 반복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현재 있는 이 자연을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있는 곳에 대한 만족감이 이것이 두드러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나머지 읽고 나 작품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제비는 물을 차고부터 여기는 봤을 때 여기 아마 봄에는 자, 제비는 뭐해? 그래, 저기 강남 갔다 봄에 돌아온다라고 하잖아, 그렇지? 자, 돌아와. 근데 자. 기러기는 보니까 자 제비는 물을 차고 돌아온다면은 기러기는 자 물이 지어서 거지 중천 아주 높이 떠서 두 날개 활짝 펴고 펄펄 자 여기서부터 자 우리 자, 이런 음성 상징어들 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제 물결로 칠게. 흰 구름 역시 또 색채입니다. 자 높이 떠서 천리강산 머나먼 길 어이 갈 꽃을 피운다 누가 기러기가. 그치? 그래서 기러기는 이 봄에 이제 뭐 한다고. 떠난단 말이야 주로 그지 서식지를. 그래서 어쨌든 자 의법이 지금 설명이 되어가지고 봄철에 이렇게 철새들이 그지 이렇게 막 드나드는 이런 장면을 그지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원사는 또 척척 대사는 무충 기암은 층층 기암하고 기암 어떤 바위 암석들 또 장송 큰 소나무는 낙낙 그러니까 이거는 축 약간 늘어진 모양. 너희들 그래서 그 동네 큰 소나무들 보면 그렇지 이렇게 그냥 올고도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어때? 꼬불꼬불 막 이렇게 막 쳐져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런 좀 이제 음성 상징을 활용해서 역시 또 묘사적인 어떤 진술 나오고 있고 자 A 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또 우줄우줄 마치 지금 뭐야 춤을 추고 있는 것 같더라, 그지? 산들, 그렇지? 바위들, 소나무들이 이렇게 또 춤을 춘다, 뭐 의법. 자, 그래서 층암 절벽 상에, 자, 이제 폭포수, 자, 이거 대상이 폭포인데, 자, 콸콸, 마치 수정으로 만든 발을,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멀리서 이제 봤을 때는 이게 쏴 쏟아지는 게 지금 마치 약간 보석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이 보석이고, 염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바깥과 안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치는 어떤 뭐 발, 또 커튼 그런 개념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규법, 시각 이미지고, 자, 그리고 이 고울물이 주르륵, 저 고울물이 살살해서, 폭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자, 여러 지금 이제 물줄기 합쳐져가지고, 절벽에서 그치, 쫙 하고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게 지금 물줄기가 만나서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는 것 같네. 그래서 밑에가 열 고울물이 한 대로 합쳐져서, 자, 천방저 지방저 막 우당탕탕 그지 소쿠라지고 펑 퍼져서 넌출지고 방울져서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흩어지니. 그럼 요건 지금 다 뭐다? 그래, 폭폭 그지 모습, 저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자, 으르렁 콸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죠, 와 하고 떨어져, 쏴 하고 떨어진다. 이제 역동적인. 자, 그다음에 또 물결, 이 물결은 폭포인데 은옥같이, 그러니까 그렇지. 자, 은색의 옥, 자, 같이 흩어진다, 떨어진다, 지규법. 그래서 음성상징어와 역동적인 이미지 활용해서 폭포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는 장면이고, 자, 그리고 요 마지막 이제 줄이 우리 소부 허유하면은 대개는 지조절개를 많이 떠올린단 말이야. 세속적 가치를 거부하고 그지? 자, 산에 인과하며 살았다라고 하는데, 다만 자, 소부 허유가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여기가 아니냐 이런 지금 표현이 나오거든. 요거 지금 마지막 통사구조 반복이에요. 즉 이 기산영수는 그들이 살았던 자연인데, 여기서는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기산영수라는 이 지금 공간이 그냥 이상 세계 요 정도로 즉 아름다운 자연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지, 밑에 지금 어이풀이 보시면 소부와 허유가 지금 뭐야? 그래, 방금 뭐 좋은 벼슬자리를 제안받았지만 그것을 그치 거부하고 자연에 들어가 숨어 살았다, 지조설계라고 이제 우리 흔히 아는데, 자, 잠깐만 안 돼. 그들의 삶의 태도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살았던 자연, 그 자연이 이상세계인데 그 이상세계가 내가 있는 곳이 아니냐 이런 어필을 하기 위해서인 거지, 그들의 삶의 태도를 따르고자 한다라는 얘기는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다른 작품에서는 이제 이 소부 이제 포함에는 지조절개 또는 세속적 가치 거부 이런 의미로 그지 많이 활용됩니다만, 이 작품에서는 좀 예외적으로 그지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 그냥 이상 세계를 언급하기 위해서 그냥 소환된 인물일 뿐이야 라고 보시면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가 작품 이렇게 마무리했고, 자, 나 작품인데, 그래서 나 작품은 어쨌든 간에 지금 요거는 이제 자, 정자를 지어놓고 이곳에서 지금 살면서 그지, 자, 뭐 한가로움이라든지 그지, 자, 그러면 만족감 드러낸다고 했었거든. 이것도 몇 가지 특징 설명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뭐 제목이 지금 백석정 별곡, 아까 별곡 난 노래라고 했으니까 그치? 백석정 지어놓고 그 주변 풍경을 이렇게 노래한 작품이다. 자, 그래서 표현법부터 역시도 감각, 시각, 청각 위주로 그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 계속 적는 것도 일이네. 백국, 영판, 설의, 그 다음에 자, 지규, 은유, 통사구조 반복, 그 다음에 묘사,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건 내가 색깔 좀 다르게. 자, 이 작품은 시선의 이동에 따른, 자, 시선의 이동이라 결국 뭐야? 하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쨌든, 자, 이 백석정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들에 대해서, 그치?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한. 그 다음, 플러스, 자, 화자가 실제로 공간을, 자기가 있는 그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또 해나갑니다.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도, 이거 두 가지 다 들어가요. 그치? 그래서 요것에 따른 어쨌든 자 이런 묘사나 그치 이런 표현법을 덧붙여서 그 주변에 그치 구체적인 어떤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보니까 이제 이 예술적인 어떤 향락, 풍류
또 함께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기 자연이라는 공간에서 술도 한잔 마실 수 있고, 그치? 또 악기 연주, 또 음악도 즐길 수가 있고, 그치? 또 마지막에는 또 뭐까지는 뭐 시를 짓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 어쨌든, 자, 문학 작품까지 이렇게 향유하는, 그래서 예술적인 어떤 향락, 풍류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한가롭고 여유가 있어 보이는 모습. 그리고, 작품이지. 한번 읽어볼 건데, 이게 뭐, 17세기 후반 작품이더라고. 1677년 정도. 그러니까 그 이전 때에 나왔던 자연과 관련된 작품들이 많은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흡사하고 그런 상투적인 게 좀 나타납니다. 그치? 자, 그럼 막 읽어보자. 자, 붉은 난간에, 붉은 뭐 색채네요. 그치? 자, 요 색채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난간. 난간은 지금 여기서 맥락상 그럼 백석정 별곡이니까 어디에 있는 난간이겠어? 그래, 백석정이지, 그치? 그래서 난간이라고 읽어도 좋고, 백석정의 난간, 즉 화자는 현재 백석정에 있구나. 그래서 백석정에서 보이는 봐봐, 기대한 자, 원근, 멀리 있는 것과 가까운 것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연히 자 원근을 바라보니까 여기서는 자 초반 전개는 뭐의 이동? 그렇지.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가 나타날 것이다. 되지? 자, 그래서, 자, 옥계산 밝은 자, 첫 번째, 다른, 은은한, 그치? 자, 촛불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내가 촛불이라고 지금, 다른, 마치 촛불과 같다. 뭐야, 그래서, A는 이다, 은유. 그치? 그 다음에 석봉에 가는 욕구, 구름은 취장. 이 취가, 아까 우리 취도 푸르다 이런 뜻이거든. 푸른 장막인데 어쨌든 그냥 자 이게 마치 지금 뭐야 내가 있는 이 지금 백석정 주변을 둘러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장막이라는 게 뭐 커튼 뭐 이런 개념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은유. 그 다음에 군하니까 영탄. A는 B 되어 있고 A는 B 되어 있다. 됐고. 그치? 그래서 이건 자연물. 이번에는, 자, 그 모래사장의 노래 소리니까 이거 위에는 아까 그러면 자, 달이나 구름은 시각적인 소재들이었다면은, 이번 요 두 줄은 청각적인 소재네. 그치? 자, 모래사장의 이 노래 소리는 누구 노래 소리인가 했더니 뭐였다? 그래, 고기잡이 하는 늙은 어부의 그치? 노래 소리였고, 화평의 피리 소리가 또 들렸는데 이 피리 소리는 그치? 자, 소를 이렇게 그래, 몰고 댕기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소를 이렇게 몰기 위해서 부는 피리 소리였다. 라고 하면서 이번엔 또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치? 자, 또 면왕이란다. 백석정 주변에 그치? 자, 그래서 일어나는 사람들 또 활동에 대해서 청각적 이미지와 영탄적 표현으로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다음 또 지담 연못이에요. 자, 연못에 떠있는 배는 마치 자 이번엔 사물이네, 그치? 자, 이 엽, 우리 낙엽 할 때 그 엽이야 나뭇잎입니다. 그치? 그래서 자 배는 나뭇잎, 그치? 또는 나뭇잎과 같이 가벼워 보인다, 그치?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보니까 자 은유. 자, 뭐 가볍다는 촉각이겠지, 그치? 무게다 촉각이 되더라. 그 다음에 물결에 비친 이번엔 자 다리, 그렇지? 이게 약간 물결에 그치 다리 이렇게 막 모습이 비칠 거 아니야, 그치? 그거 보니까 마치 또 뭐 같더라? 그래, 하늘에 솟아난 또 무지개다라고 지금 얘기한다. 이것도 그렇지? 다리는 무지개다 하니까 그죠? 은유. 그리고 영탄, 대구,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배감은 흰 바위. 자, 흰 바위에 서 있는 단풍. 그러니까 단풍 이런 것들도 이제 계절감 드러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단풍은, 자, 봐봐, 이번에는 금병이 요즘으로 치면은 금과 같은 보석을 다루는 가게야. 그럼 봐봐. 자, 저기 지금 이 바위 위에 있는 단풍들이 마치 우리 보석상 가면은 보석 가게 가면은 보석들이 막 진열돼서 반짝반짝하고 예쁘잖아. 맞지? 그러니까 마치 단풍들이 그 가게를 둘러친 것 같더라. 그치? 이런 표현. 그다음에 저 치벽에 또 푸른 절벽에 늙은 소나무는 사계절이지. 사계절에 푸르다라고 해서 그죠? 색채요. 자, 어쨌든, 자, 요것도 지금, 자, 됐고. 활용해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요 달부터, 그치? 요까지는 어디 주변에,
그래, 백석점 주변에 멀고 가까운 친구들에 대한, 그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선의 이동에서 달, 구름, 노래소리, 그 다음에 피리소리, 배, 다리, 단풍, 솔까지. 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묘사를 했고, 뭐 단풍 같은 것도 계절적 소재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뭐 계절의 흐름에 따른 전개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게 갑자기 뒤에 뭐 이제 봄 얘기가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계절의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는 아니고 계절적인 소재가 등장한다 이 정도만 읽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 밑에 석양이 고개에 걸려. 자, 석양이 고개에 걸렸다라는 말은 해질 무렵, 그치? 자, 시간적 배경 드러내는 소재고. 그 다음에 만하기 이건 어휘풀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골짜기.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있는 뭐 자연 이렇게 읽어도 돼요. 알겠죠? 자, 이 골짜기가 다 이제 뭐야 약간 불그스름한 빛으로 그치 물들었겠지. 그럴 때 청려장 아까 우리 장 기억나나? 지팡이 그치? 지팡이 손에 들고 돌길로 들어가야 장 봐봐. 아까 이제 그러면 저기 난간에 그치 비스듬히 서가지고 멀리 가까이 있는 것들을 바라봤었어, 그치? 근데 이제 난간을 떠나 어디로 갔다고? 돌길로, 그치? 또는 이 숲길로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럼 요건 뭡니까? 공간 이동. 그치? 그래서, 자, 공간. 아까 난간. 그래서, 그치? 돌길, 숲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거. 자, 그래서 철쭉과 살구꽃 이런 것들 사실은 얘네가 또 언제 피냐면 사실 봄에 피는 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가을의 소재가 등장했습니다만은 또 봄의 소재가 또 등장하니까, 그지? 일반적 계절의 또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알겠지? 어쨌든 간에 흩날리고 시각적이고, 그지? 그 다음에 둔덕이에 버드나무 가지는 또 내가에, 그지? 뭐에 푸르게 이렇게 피어있다. 그치? 또 색채니까, 그치? 시각적을 전제로 하고 있겠죠. 자, 이것도 됐고. 자, 그 다음에 일흥은 매일 느끼는 흥겨움이야. 알겠지? 그래서 매일 일어나는 이 흥겨움을 못 이겨서 뭐, 낚싯대를 치. 낙대인데, 너희들 항상 이제 고전시가에서 낙대는 낚싯대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낚는 대, 즉 낚시하는 대. 자, 비스미 들고 이기 낀 돌에 앉아 벽담을 이제 굽어보았어. 그지? 자, 그래서 은린 옥척. 그러니까 경면에 뛰어나. 내가 봐봐. 이걸 만약에 내가 지금 내시니까 다 설명해주겠지만은 모의고사에만 만나면은 낚싯대를 지금 비스미 들었잖아. 낚시를 들고 지금 떠난 상황이잖아. 여기서 그렇지. 뛰어노는 이 대상은 누구겠느냐? 물고기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니까 좀 좋고 큰 물고기를 이제 을린 옥척이라고 하거든. 너희 그래서 가끔 이제 모르겠다. 가끔은 아니고 가끔은 맞겠다. 어디 뭐 미디어나 이런 데서 물고기 낚았을 때 큰 물고기 낚으면 뭘 낚았다 하노? 대어를 낚았다 또는 월척을 낚았다. 그게 척이야. 그래서 큰 그지? 자, 이 고기 이런 뜻인데 어쨌든 뛰논다라는 수로만 봐도 낚싯대 들고 가서 그렇지 물고기들이 또는 큰 떠나서 물고기들이 지금 뛰노는 걸 봤구나 하고 당연히 낚겠지. 트라이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는 물고기를 이런 융통성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아까 나눠드린 거 있잖아, 그렇지? 또 삼보치기 전에 꼭 집에서 쟁여두지 말고 풀어봐야 돼. 이런 식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경면 이 경은 거울 경자. 그래서 경면이니까 거울과 같이 뭐야 깨끗한 수면이겠지, 그지? 그래서 자 깨끗한 수면. 뭐 이때 수는 뭐 어디야? 호수일 수도 있고 강일 수도 있고, 그죠? 시냇물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자 뛰어노는 고라고 해서 그렇지. 자 물고기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장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낚싯줄에 자 결국 걸리고 말았단 말이지. 그래서 낚시를 오른 고기, 즉 화자가 낚은 이 고기는 자 난간 위에 올려두고 비늘 긁어내서 넓은 돌에 헤쳐놓고 안주 마련해놓고 뭐해? 그래 연잎에 빚은 술을 아이 보고 그지? 자 가져오라고 해서 표주박에 가득 부어서 한 잔 때리고 그지? 누운 거예요. 그 얼마나 지금 뭐야? 여유가 있고 그지? 다음에 풍류를 또 즐기고 있네. 알지? 자 그러니까 자 봐봐. 이 자연 속에서 너무나도 이렇게 한가롭고 여유있고 풍요를 즐기고 사니까 뭐가 관심이 없어?
자연이 너무 좋으니까 자연에 반대하면 어디라고? 속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밑에 봐. 공명을 다 잊었으니 부귀인들 부럽겠느냐. 즉 이 말은 자 우리 대구법, 설의법을 활용해서 자 당연히 지금 공명은 그지 다 잊었어. 다시 내가 세모친 요것들 다 뭡니까? 세속적 가치들 아닙니까? 자 그리고 부귀도 이제는 더 이상 뭐 하지 않아? 장기야 뭐 맨날 지나 부럽지가 않아 이제는. 자 이런 세속적 가치를 거부하는. 그치? 그럼 이 말은 곧 세속적 가치를, 즉, 속세를 거부한다는 말은 자연적 삶을, 그치? 지향하는 이렇게 읽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고전문학이 살펴서 사망, 사항 대립이 없어. 맨말 이항 대립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세속적 가치를 거부한다? 자연적 삶을 지향. 그치?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지금 여유와 풍요 속에서 그죠? 자 현재 자신 이제 살고 있는 자연 속에 대한 만족감, 지향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자 홍진 또 대놓고 자 홍진 어딥니까? 붉은 먼지가 가득한 세상 그렇지 속세의 자 대신 번림내야 해서 그렇지? 자 말건방 즉 속세 사람들아라고 지금 청자 설정에서 불렀어. 그러니 인해생에는 어디에서의 삶이야? 그렇지. 이 화자나, 그렇지? 자연 속 삶을 비웃지 마세요. 그죠? 왜? 자, 그 이유 있을 거 아니야, 밑에. 일신이, 그치? 이내 몸이 한가합니다. 고요합니다. 화평한 풍미를, 그치?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 누가 아니 부러워하겠습니까? 즉, 내가 지금 뭐는 부럽지가 않았다고 할까? 세속적 가치는 전혀 부럽지가 않았습니다만 이 나의 자연에서의 삶은 누구나 뭐 할 만한 삶이라고. 그렇지. 부러워할 만한 삶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는 만족감을 넘어서서 자기 삶이 속세삶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뭘 가지고 있는 것 같니? 프라이드. 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정형화되어 있답니까? 이게 만족감에서 조금 더 올라가잖아? 이제 자부심까지 가는 거야. 이내 삶과 견줄 데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누가 아니 부러워하겠나? 누구도 다 부러워할 만한 삶이지. 자, 이렇게 열거라든지, 그지? 설의적, 그지? 표현을 통해서 강조 드러내고 있는 거야. 되시죠? 자, 그리고 아까 내가 이제 뭐 예술적 향락, 술 얘기 나오는데 두 번째 음악. 그래서 검은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검은고 어쨌든 자 음악, 자 청각적인 소재겠죠. 그래서 뭐 이건 여담이지만은 우리 그 악기 연주 나오면 크게 두 가지인 거야. 자연이면은 흥보죠. 그다음에 이별의 상황이면은 애련의 정서, 그치 가련한 거지. 애상감 이제 강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유수 흐르는 물과 산들을 그치 줄줄이 희롱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악기로 연주로 그치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유혹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 자연에 어떤 몰입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자연과 내 악기 소리에 걔네가 약간 희롱 당하는 거라면 자연과 화자가 뭐 하는 거야? 교감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맑은 노래 불러내서 묘한 곡조를 하다 보니 공중에 떴는 소리가 마치 자 누가 즐기는 소리 같더라? 신선 즐기는 소리. 항상 또 이제 이런 자연시가 또 보면 그렇지? 자신의 삶을 또 어디에 견준다고? 신선의 삶에 또 견준다고 도교적인 사상. 그래서 어쨌든 자 신선함이 역시 또 이제 도가적, 이제 풍류적 이런 거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삼신산 어디냐? 내가 봤을 때는 이 무릉도 아까 우리 공통보기 두 작품 모두 자연을 무슨 공간? 이상 공간으로 설정한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 삼신산 이게 이제 중국 도제 전설삼에 나오는 것도 이 산이거든. 어쨌든 그 산 어디냐? 내가 봤을 때는 그 산이냐 무릉도 다 어디다? 다 여기 내가 있는 바로 이곳 뭐 아까 뭐 옥계산도 나왔고 그렇지? 또는 뭐 그 백석정도 나왔어요. 화자가 있는 그냥 자연 이렇게. 그래서 로다 영탄 만족감 자부심 이렇게. 맞죠? 그래서 어쨌든 화자 자기가 있는 이 자연의 또 이상적 세계를 여기고 있다.
여기까지. 네. 자, 그리고 밑에 자, 살구 꽃과 복숭아꽃. 요것도 사실 또 봄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또 봄의 이미지고 붉은색의 색채 이미지입니다. 양 비슬게 피어 있고. 그래서 봄의 이미지, 또 이제 색채 이미지, 이렇게 붉은색. 색채 이미지라는 건 내가 색깔이 뭐 되면 연상 환기되면 다 색채 이미지다 알겠지? 자, 어쨌든 또 낙하와 낙하는 낮게 깔린 뭐 노을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치? 자, 어쨌든 노을 정도 읽을게. 자, 노을과 또 외로운 따오기가 새야. 어쨌든 이 새는 조모에 이 조가 아침 조자거든, 그치? 그리고 모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일모해가지고 저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모라는 말이 아침 저녁으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또는 노을이니까 뭐 해가 질 지점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고. 알겠지? 그래서 자 어쨌든 제비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래 어쨌든 뭐 날아다닌다 뭐 이런 뜻을 읽으면 될 것 같고, 그지? 나란히 날다. 자, 그래서 노을이 쫙 밑에 깔리고, 그지? 이 따오기도 밑에 약간 저공 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함께 날고 있더라. 좀 묘사고, 자, 이것도 지금 이제 보니까 또 색채가 시각적 위주로, 그지? 시각적 이미지 위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소세한 맑고 깨끗한 정자. 당연히 어딥니까? 백석장, 그지? 백석장 속에 매학으로 또 벗을 삼아 이 매학이 또 자연물 아니겠습니까? 그지? 자, 벗을 또 삼으니까 의인, 친구 삼았다는 것 자체가 자연물을, 그지? 의인법이에요. 그 다음에 연하의 병, 요거는 여러분 꼭 기억 좀 했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여러분 아마 요 편, 그렇지. 연하고질 들어봤을 거야, 그지? 또는, 자, 연하고질 말고, 천석고황이라는 표현. 자, 얘네가 다 무슨 뜻이냐면, 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뭐가 될 정도야? 병이 될 정도로. 그치? 자, 지금 이렇게 자연이 너무 좋다! 라는 얘기거든. 병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요 지금 연하고질 천석고황 가면 자연을 사랑한다. 자연 친화적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에 병이 생겨 100년 진짜 100년 이거지. 오랜 시간을 그치? 남은 이 생애를 이 자연에서 그치? 자. 서 지내오니 있으나 없으나 세사는 세상의 일 아닙니까? 어디의 일이야? 그렇지. 속세의 일 이런 것들은 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그지. 그래서 이 속세 이런 내가 신경 쓰지도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되나? 자, 그래서 일단 요 10강의 나 작품까지 한번 설명을 읽어봤는데 뭐 이번에 수능 특강에 실리는 작품들이 그렇게 막 어려운 작품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 뭐 꼽자면은 내가 봤을 때는 수특에 지금 여기 이제 적용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고전문학에서는 속삼위인곡 우리 어제 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놈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 나머지 다 좀 뭐 자연이라든지 좀 약간 주제들이 뻔한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출이 이제 뭐 연계가 될 것 같은 작품 하나 꼽으라면 속삼위인곡인데 여기는 이 작품들도 괜찮은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쌤이 아까 타임에도 얘기했는데 11강은 한시가 두 편이 나와 있어. 쌤이 여기 뭐 준비를 하긴 했는데 요게 사실 한시가 수능에 또는 평가에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요즘 트렌드에 따르면은 갑자기 한시를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 마지막 수능인데 지금 시스템에서 한시 출제 가능성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쌤이 다음 주에 내가 이거 필기한 거 복사해서 좀 드릴게요. 필요하면 그 내신 범위 들어가면 보시고 그다음에 쌤이 이제 다음 주 여러분 어제 제출했던 그 이제 진도 관련해가지고 산문하고 비문학 위주로 쌤이 수업을 좀 계획을 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당장 내가 비문학 지문이 필요하면 교재 필요하면은 내가 복사해 드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일단은 11강도 여러분 한번 풀고 마무리 좀 해주세요. 알겠지?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고전 시간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모가 이제 또 이제 이번 주도 지나가면 한 2주 정도로 다가와, 그치? 준비 잘 해주셔야 되고, 일단 또 이제 너희들 학교에서 치는 선행 과목 시스템 모의고사 처음이란 말이야. 그치? 우리가 지금 뭐 2월에도 치고, 3월에도 쌤 해주겠지만은, 실전하고 또 달라요, 연습하고. 그다음에, 그치? 연습도 실전처럼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